안녕하세요. 최재윤입니다. 저는 케이스 스터디로 세라베스 미술관을 맡았는데요. 세라베스 미술관은 포르투라는 오래된 도시에 위치하였으며 포르투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미술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백작의 저택과 정원으로 조성된 장소였는데요. 자연의 파괴는 최소화하고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든 미술관 프로젝트입니다. 세라베스 미술관은 미니멀리즘, 빛, 그리고 움직임 이 세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알바로 시자의 미니멀리즘은 포르투갈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 포르투갈의 독재 정권과 카네이션 혁명 등의 사회적 격동의 시기로 인해서 유럽 중심의 모더니즘 건축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었고 포르투갈만의 장소성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소성 구현은 단순한 외관과 화이트박스로 나타났고 주변의 컨텍스트와 맞물려 건물이 주변 환경에 녹아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알바로 시자는 대지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그대로 본연의 건축적 어휘로 표현하는데요. 그중 빛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세라베스 미술관을 보면 불투명한 유리의 천창과 이중 천장을 이용한 간접 조명이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기후의 특성에 맞추어 과도한 빛의 유입이 아닌 조절된 빛을 공간에 담아내고 풍부한 조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라베스는 전시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창이 뚫려 있어 자연을 향해 시각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관은 작품의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라베스 미술관은 그와는 다르게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자연과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미술관은 건물이 설계될 때부터 대지의 형태에 맞추면서 실드를 붙여 나가는 형식으로 공간의 형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개의 메스들이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메스 사이에 틈새가 생기고 틈새 사이를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유발합니다. 또한 분절된 메스들의 만남은 내부 공간에 다양한 층위의 벽을 형성하고 다양한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미술관의 동선인데요. 일단 박물관의 입구를 통과하면 큰 중정이 나오고 매표소를 지나면 또 다른 중정이 나오는 시퀀스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내부 공간을 보면 수평적, 수직적 동선이 교차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시퀀스가 전개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적인 관람은 서로 다른 공간의 체험을 이끌게 됩니다. 저는 이 건물을 분석할 때 공간 구문론을 이용했는데요. 컨벡스 맵을 이용하여 공간의 연결도와 통합도 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결도에서 전시관의 복도를 중심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났지만 반면 통합도에서는 중앙홀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중앙홀은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건물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선택 동선이기 때문에 비위계적인 평면의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량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공간의 위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라베스 미술관의 경우에는 중심성이 나타났지만 저는 그 반대의 비위계성, 탈중심화로 키워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우사단로의 주요한 장소들을 봤을 때 서쪽에는 이슬람 서울 성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아랍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이 줄지어서 거리를 이루고 있고 우사단길 중간 부분은 젊은 예술가나 창업가들의 창업 공간들을 통해서 개성 있는 문화의 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사단길 끝에는 도깨비 시장과 한강교회 그리고 주거지역이 나오면서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왔던 주민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사단길의 시작점은 외국인 공동체, 중간은 청년 예술가와 사업가 공동체, 우사단길 끝쪽으로는 이 지역의 토착민들의 공동체들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공간들을 점유해가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해가고 그 문화들이 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사단로 10길은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골목길을 따라 모스크와 교회가 대치되어 있고 청년들의 창업예술 공간과 오래된 전통시장이 나란히 이웃하면서 서로 대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충돌과 시대적인 충돌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행자 동선과 보차 혼용 동선을 엑셀 맵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는 우사단로 10기를 중심으로 연결도, 통합도, 통제도의 수치가 대체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오거리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어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사단로 10기를 다니면서 담의 분포와 높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우사단로 10길의 중간은 상업 공간이 형성되면서 교육시설,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물에 단장이 없습니다. 우사단로 10길의 끝으로 갈수록 주택이 많아지게 되면서 단장의 밀도와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아파트 단지 쪽으로는 6m 정도의 높은 단장이 있어서 주변 공동체와의 경계의 단절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사이트를 가서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한강교회 목사, 챔프커피, 룸레코드 사장님, 이슬람 교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우사단로 사람들의 타임테이블을 알아보았습니다. 네모난 박스가 50명의 볼륨이라고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볼륨을 계산해서 시간에 따라 우사단길을 오는 사람들의 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사단길이 붐비는 시간,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등을 따져보면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보았고 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따라서 빨간색은 원주민, 파란색은 이주민, 초록색은 외부인 이런 식으로 색을 다르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표는 평일의 시간표이고 특히 금요일 날이 되면 모스크에서 합동 예배가 열려 어느 때보다 이슬람 교인들이 타 지역에서 대규모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볼륨의 변동이 금요일에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주일 예배가 있다 보니 교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외부 교인들이 아침과 낮 시간대에 찾아오시고 저녁 시간대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말 시간표는 외부인에 의해서 볼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시간표를 정리해보면 여러 다양한 공동체들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공동체 간의 교류는 없었으며 공동체 안에서의 커뮤니티 또한 거의 해체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따른 교인의 유입으로 인해서 우사단길의 볼륨이 급변해지며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사단길 초입은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중간 영역은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한강교회를 중심으로는 거의 외부 교인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표를 통해 유저와 유저의 연령 그리고 시간, 우사단길 프로그램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각각 해당되는 부분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다양한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민들과 외부인의 경우에는 넓은 범위의 시간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이티브의 경우에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내부인들이 동네에 있는 시간대는 많지만 내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표에서 빈 시간대를 이용하여 내부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 빈 시간대가 새벽, 아침, 오후에 있는데 우사단길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 이용자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이용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사단길의 담의 위치를 파악해서 경계가 없는 범위를 파악했고 그중 접근성을 따져서 범위를 줄여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접근성은 높지만 공공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선정을 해서 도깨비 시장을 사이트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범위에서 내부인의 시선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시야각을 표시하면서 시각적인 경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이트 주변으로 꺾여져 있는 좁은 골목길과 가파른 계단들이 많이 있었고 우사단길과 연결되어 있는 골목길의 경우에는 경사진 대지로 인해 건물의 일부가 대지에 의해 가려져서 시야각의 범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트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 통행이 가능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이트를 북쪽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5m 정도의 단차가 있어 물리적으로는 경계가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열려 있어 사람들이 건물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주택가가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갈 공공시설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거시설과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키워드를 경계로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스 스터디인데요. 대지를 보았을 때 단차가 있어서 건물 후면으로 진입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차를 없애고 물리적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단차 하나를 없앰으로써 건물 전면과 후면에 있는 골목길들의 레벨 차를 극명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레벨에 따라 다양하게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의 배스를 주변의 스카이라인에 맞게 조정을 하였고 높이를 조정하였고 골목길을 통해 진입을 하였을 때 기존의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의해 가려져서 건물 밑부분이 잘 보여지지 않았는데 가장 낮은 대지 레벨에 있는 매스의 일부를 위로 돌출시킴으로써 건물의 형태가 시야각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돌출된 부분 밑을 보이드 공간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진입을 만들었습니다. 또 퍼블릭 공간과 프라이빗한 공간의 경계가 되는 부분은 전이 공간으로서 투명한 재질을 삽입해 볼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한강과 남산을 향한 경관을 고려해서 매스를 돌출시키거나 절삭함으로써 매스의 형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